네, 중대재해법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새해 첫 본회의를 오늘 국회가 열었는데요. 지금 이 제정안을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대재해법,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그런 법안인데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저희가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전체 사업장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3년 유예 기간을 줬고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그리고 10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도요. 최대 5배 범위입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안전이행조치라는 부분을 신설을 했고요. 그 외에 삭제된 조항이 있습니다. 인과관계 추정이라던가 공무원 처벌 규정 자체는 의원들의 발의안에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에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의원들이 냈던 안에서 사실은 상당히 좀 후퇴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데 대해서 의미를 둔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정의당의 반발 상당히 거세고요. 아울러 재계와 노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가장 먼저 설명해드린 내용입니다. 기업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동안 이 법안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50인 미만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 사업장 가운데 9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에 대해서 유예 또는 5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된 건데 평론가님 이거 문제 없을까요? 아무래도 그게 좀 노동계 쪽에서는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50인 미만 사업장이 우리나라 전체 사업자 수로 따지면 한 99%예요. 그렇죠. 거의 전부다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게 최소한 3년 유예부터 시작해서 적용 예외가 돼버렸으니까 노동계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그 산업 재해가 전체 재해의 한 77% 정도입니다. 네. 사망자 수로 따지면 한 60%를 갖다가 넘는 줄 알고 있어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도 한 30% 정도가 그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네. 전체 사망사고 중에서 이 부분은 이제 완전히 배제가 됐다는 게 사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어떤 맹점? 그 노동계에서 이제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분일 거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월의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만 일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3년 유예를 둔다는 것 자체가 네. 좀 그것도 역시 문제고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같으면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게 되면 취약계층들이 일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실 사각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에 완전 적용을 받지도 않거든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죽는 거에도 어떻게 보게 되면 높낮이를 따지느냐 어떤 이런 비판에서 네.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네네. 이와 관련된 부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고문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해배상액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최저선을 얘기하자고 했었는데 최대선으로 한정이 됐습니다. 최대 5배 범위까지 그렇게 제한이 됐고요. 또 애초 의원들이 얘기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조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처벌할 수가 있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대재해법의 이제 입법 취지가 안전관리 주체를 기업과 경영 책임자로 아주 명확히 하고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죄가 이제 범죄라든가 이런 재해가 일어나면 그걸 기업에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부분의 취지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런 입법 과정에서 진짜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다 담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게 변호사 협회 쪽에서는 누더기법이다. 네. 그다음에 노동계에서는 지금 50인 미만을 이렇게 유예하다 보니까 이건 살인 방조법 아니냐 등등의 지금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지금 법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인과관계 추정도 그렇습니다. 이제 인과관계 추정을 말씀을 드리면 안전조치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했을 때 그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들이 의무 위반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상 확대해서 해석하면요.
헌법과 형법에 있는 책임주의 원칙에 지금 벗어납니다.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법사위라든가 이제 자꾸 조정을 들어가면서 이제 빠졌는데 네. 이 법을 만들 때 조금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의 모델이 된 것은요, 영국에서 나온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이 법 만드는 것들을 다 보고 이것들이 뭐 약간의 효과가 있으니까 들어왔는데 당시에 영국이 한 일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영국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 법을 만들고 영국에는 보건안전청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거를 굉장히 지금 아주 심도 있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뭐 재해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가서 누가 뭐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은 경찰관이 하는 거예요. 전문 지식이 네. 없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영국 같은 데는 이것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보건안전청에 소속이 돼 있어서 나가서 아주 명쾌하고 아주 공정한 잣대를 갖고서 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특히 뭐 영국의 법은 뭐를 강조를 했냐면 원청이나 하청이나 모든 주체에게 100% 책임을 같이 집니다. 근데 지금은 원청으로만 올라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서로 굉장히 상충되는 법안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갖고 네. 이것이 지금 빠져갈 구멍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자, 50인 미만 지금 3년 유예하면 이 정권 끝난 다음에 시작을 하고요. 근데 49명으로 그럼 만든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편법이 나오고요. 5인 미만으로 가면 4명만 써서 회사를 쪼갤 수도 있고요. 등등 조금 더 지금 이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네. 실효성이 너무나 없고요. 저는 제일 요번에 이 전체를 보면서 실망했던 부분은 뭐냐면 요새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 이런 사고가 나는 것들이 많았는데 현재는 이 직무와 관련된 질병이 나서 사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법이 통과되니까 제일 먼저 성명을 낸 게 의사들이에요.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재해가 아니라 지금 이런 직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는 수가 훨씬 많은데 그거는 지금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등 조금 지금 미흡한 점이 좀 많아 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참 점차 가면서 이것을 뭐 좀 개정하고 재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진짜 현장의 소리는 한번 더 들으시고 영국의 그런 좋은 제도를 갖고 온다 그러면 네. 그 당시에 뭐를 했는가를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그 본질적인 부분을 이 법 논의 과정에서 놓치게 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특히 전문 공무원을 양성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좀 귀를 기울일 대목인 것도 같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좀 미비한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다 목소리를 높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즉 4명 이하인 그런 사업장은 아예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데 민주당 간사 법사위의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해도 원청에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모님 말씀대로 쪼개기도 할 수 있고요. 네. 원청이 없는 사업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현장으로 가보시자고요.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대형 건설업체들은 한 뭐 200개에서 300개의 현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거기를 그럼 CEO가 다 다니면서 이걸 해야 되나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 법을 굉장히 이제 잘 만들었는데 뭐가 또 독특해 보이냐면요. 근로자의 의무도 있어요. 자기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뿐만 아니라 자기는 안전수칙을 지키고 회사에서 이 관에 대해서 어떤 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발을 하게 돼 있고 이런 근로자의 의무도 요번엔 여기 빠져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5인 미만이라도 근로자가 이런 것들을 제한했을 때 적용이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것들이 조금 가야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산재를 하면 이제 원청으로 올라가 붙이는데
자, 원청으로 올라가면서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100% 모든 것들이 사법부의 이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법 자체로 이것이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고소고발과 이런,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비능률적으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짜로 이것이 제대로 나가서 될 수 있는가? 지금 뭐 노동계에서조차도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 네. 왜 이거를 만들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아주 중대한 고비점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렇군요. 자,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에서 제외됐는데 원청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부분. 사실 사업주에게는 그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책임을 못 물으면서 원청에게 이 사업을 발주한 쪽에는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부터가 좀 말이 안 맞는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그 의원들이 발의한 안이나 정부 안에는 원래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추가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런 뒷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국민의힘에서 밀어붙인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밀어붙인 줄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네. 이제 소상공인을 갖다가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될 어떤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담들을 갖다가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제 내세운 거는 사실은 그겁니다. 중대 시민재에서는 10인 이하 영업장이라든지 아니면은 평수로 따지면 한 100평, 그러니까 1000평방미터 네. 이하의 어떤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대재해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법에 준용을 해서 가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더 큰 이유는 아무래도 그 친기업적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보수 쪽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갖다가 제외시키는 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도왔지 않냐, 뭐 이런 추론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네. 뭐 중기부 등등에서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고, 아울러 기업 측의 여러 가지 뭐 목소리를 또 대변하는 과정에서 야당에서도 힘을 실었고, 이 부분은 또 여야 합의가 되면서 절충안으로 그렇게 처리가 됐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이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혜련 민주당 간사 같은 경우 모두가 100% 만족하는 법을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법의 진행 경과 보면서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일단은 법안 처리부터 했어야 됐다, 물꼬는 텄어야 됐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이제 본회의 통과될 것 같습니다만 이후에 어떤 부분을 더 뭐 만져야 되는지, 아울러 어찌됐건 일단 재해법이 시행되는 이상 이런 부분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지 두 분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일단은 저는 두 가지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대표 이사라든지 아니면 오너라든지 기업의 어떤 최고 책임자죠, 의사결정 책임자들한테 그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물꼬를 텄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청의 공동 책임을 강조했어요. 여기에도 이제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도 강조를 했거든요. 사실 뭐 그 대표이사 이하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하청업체라든지 도구를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큰 힘이 사실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모든 사업장에서 어떤 의사결정의 주체는 역시 최고 경영자, 대표이사를 비롯한 최고 경영자와 원청의 책임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그거로 인한 하나의 정박 효과가 생겼다는 점은, 이게 이제 가령 뭐 처벌 사례가 나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기업들도 이에 준해서 조심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일단 뭐 내년부터는 한 5만여 개의 기업에서 이걸 갖다가 시행을 하게 되니까, 법 적용을 받게 되니까, 그래야만 그래도 좀 안전한 어떤 산업 현장, 네. 그런 현장이 될 거라고 조금 기대는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경영 책임자와 원청의 공동 책임을 묻게 되는 이 법안의 시행, 어찌됐건 하나의 마중물로 또한 물꼬가 트는 그런 작용은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한 가지 고모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내용, 사실 뭐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 적용이 되게 되는데, 이때는 이 법을 만든 국회가 종료되는 그 시점과 또 그렇죠. 맞붙어 있습니다. 그 3년 동안 어찌됐건 중소기업 등등에서는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까요? 지금 처벌이 강화된 게 이 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벌을 강하고 탑다운식의 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육,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기업인들과 이 기업 법인에서 해서 어떤 예방적 차원의 일들을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지금 남은 3년 동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이게 이렇게 벌 준다고, 우리 이제 어렸을 때 했던 동화에 있지 않습니까? 해를 비치는 거하고 바람하고 누가 나그네 옷을 벗깁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이 처벌 일방적인 부분으로는 네. 진짜 이걸 피해 나가려고만 그러지, 이런 교육과 안전적인 제도, 체계 등등 여러 가지에 지금 3년간 준비할 기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사이에 이 법이 지금 너무 조금 모든 사람에게 기대가 안 맞지만 이것들을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부분들로 정부에서 좀 운영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